안녕하세요. 사료차트 교수입니다. 오늘도 12시가 넘어서 방송을 하게 됐네요. 요즘 방송 시간이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새벽에 12시 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실 만한 시간에 하게 됐네요. 여하튼 이제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매매를 하면서 이 지수를 개념으로 해외 것을 보고 국내 것을 예측할 때 이런 걸 많이 했죠. 얘가 해외가 어떠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해외가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가늠해서 섹터나 종목을 내가 매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관심 종목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종목들을 추릴 때 이제 요 해외 지수와 국내 지수 예를 들면 나스닥이라든가 아니면 나스닥 미니 나스닥 그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요 코스닥 코스피 같이 이런 거를 연관관계를 좀 봤을 때 관심 종목에 집어넣는 게 됐건 오늘 당장 매매하는 게 됐건 오늘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매매하는 게 됐건 단타 개념으로 하는 게 됐건 이제 상호 관계에 있어서 이럴 때 대응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꼭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대응을 했을 때 결과물이 좋은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오늘이 이제 그거에서 이제 매 같은 틀에서 이제 벗어나 미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고요, 미국이 올라가면 이렇게 하고요, 뭔가 나스닥이 올라가면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평선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결국은 이평선이 뭐냐? 뭐에 써 있네. 이 빨간색 120이라고 돼 있죠. 120. 왜 120이라고 됐을까요? 이 종목을 일봉상 봤을 때 여기 1이라고 돼 있죠. 일봉상 봤을 때 120일에 이동하는 평균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가고 어느 날은 이렇게 가고 어느 날 이렇게 가고 어느 날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 평균을 내니까 이렇게 가더라. 그럼 이거 파란 건 뭐냐? 이거는 120일이면 요거는 여기 20이라고 써 있죠. 요건 20일입니다. 20일. 그러니까 아무래도 20일의 평균이니까 까불겠죠. 뭐 5일의 평균은 더 까불고 그렇죠? 뭐 5분봉은 더 까불고 뭐 저 1분봉은 더 까불고 무슨 뭐 그러겠죠. 그 이제 그 HTX 그 개념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뭐 분봉도 있고요. 분봉도 1분봉, 3분봉 뭐 이렇게 있어요. 또 연봉도 있고 월봉도 있고 여기도 다 있습니다. 주봉도 있고 주봉에도 다 있어요. 이평선, 122평선, 22평선, 요 연두색 같은 게 62평선, 60일. 요거는 평소에는 잘 안 따지는데 이제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를 따졌을 때 60을 지지하고 반등을 하느냐 60에서 꼬꾸라지냐 이런 걸 볼 때 60일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20일과 20일이 그나마 그래서 제가 다른 선은 5일선과 60일선은 얇게 놨는데 120선과 20선은 굵게 해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더 그만큼 중요도가 그러니까 제 스타일대로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 스타일대로 말고 제 스타일대로 매매를 했을 때 20일과 120일이 나름 많이 쓰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차피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제 거 HTS 보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매매할 때 여러분들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눈에 맞춰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방송을 제가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거 이렇게 굳이 해놓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이 봉이 없어도 이 흐름으로 그냥 이거 잡을만 하네 이제 저는 높은 걸 안 잡으니까 아무리 이평선이 그랬다고 해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이거 안 하겠죠. 왜? 너무 갭이 높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런 데서 안 하겠죠. 왜? 크게 무너진 요 밑에 그러니까 요 동네가 강남 그저 부촌인데 그죠? 이런 빈민촌 너무 위에도 빈민촌 요 밑에도 빈민촌 핵심적인 거 이 뭐라 그러죠? 이 차트의 주된 흐름에서 벗어난 지역 주된 흐름에서 벗어난 지역 이런데 너무 위에 벗어난 지역, 너무 밑에 벗어난 지역 이런 데는 빈민촌입니다. 우리는 노란자 땅에서 매매를 해야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런 데서 시작하고 쭉 가다가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 이런 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평선이 저한테 크게 의미가 없는데 방송을 하려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하튼
그러면 왜 이평선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 가만히 흐름을 보니까 뭐 요즘 뭐 반도체 이슈 있고 AI 이슈 있고 메모리 뭐 이슈 있고 이제 컴퓨터 부속 관련 또 저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가 있고 요즘은 또 이란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도 중간에 껴 있죠. 헤즈볼라도 그렇고 레바논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이제 큰데 가만히 보니까 뭐 섹터별로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별로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뭐 본토 거기 어딜 하나 때렸더라고요. 정유 공장. 근데 주가를 이렇게 보니까 정유 공장을 때렸으면 뭐 오일 쇼크나 오일 이슈나 오일 쇼크랜다. 오일 이슈나 뭐가 있을 법도 한데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크게 체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죠? 이쪽이 뭐죠? 여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고 여기는 저 이란, 이스라엘, 미국, 헤즈볼라 이쪽도 뭐 요 중간에 이제 저 이슈도 있죠. 저 홍해 저기 호르무즈 해협 거기 이슈도 있는데 이것도 하도 트럼프가 말을 계속 이리저리 바꿔서 그런지 뭐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뭐 그래요. 뭐 잠정적으로 협상을 했다고 하고 60일 내에 뭐 미사일 안 때린다고 뭐 얘기를 했나 저도 잘 몰라요. 뉴스 잘 안 보니까. 근데 잠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또 별거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게 지금 뭔가 개성을 빨리 포인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포인트를 핵심적인 이거 다 터졌을 때 내가 매매할 때 제일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딱 봤더니 22평선 돌파 매매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설명을 간단합니다. 오늘은 22평선 돌파 매매가 뭐냐? 요 파란색 22평선 이거 있죠? 요 빨간 거 이거 말고 요 파란 거 요거를 이 122평선보다 22평선이 밑에 있을 때 까불다가 이렇게 돌파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다른 종목 보면은 다 밑에네. 안 좋은데. 이런 거 120일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어요. 그리고 20일이 위에 있습니다. 아까는 120일이 위에 있고 20일이 밑에 있었는데 이렇게 120, 20이었는데 지금 이 종목은 120이 밑에 있고 20이 위에 있어요. 이평선이 얘도 이평선이 120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죠? 그거 이제 상관으로 보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120일이 밑에 있건 위에 있건 상관없어요. 그거 관계없이 이평선 돌파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매매법 중에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당장 22평선을 여기 20일인데 예를 들어서 내일 이렇게 되고 모레 이렇게 되고 뭐 그 다음날 이렇게 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됐다가 다음날 22평선을 하나 둘 셋 1, 2, 3%, 4%, 뭐 3, 4%에서 딱 뚫고 올라간다든가. 근데 만약에 이게 막 저 밑에 25% 밑에서 쭉 올라서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거 끝난 거죠. 여기를 뚫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30%뿐이 못 올라가니까 그런 애들 말고 막 20% 밑에서 올라오고 막 25% 밑에서 올라오고 이런 애들 말고요. 한 4, 5% 정도 4, 5%가 제일 좋아요. 4, 5%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22평선을 한 3, 4%, 4, 5% 밑에서 하나, 뭐 1, 2%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이평선을 딱 돌파를 할 때, 요때 매수를 합니다. 이평선을 넘었을 때 9,631원에 매수를 해서 이거 자체가 이제 로스선이 되는 거예요. 9631이 내가 잡은 이 9631 이 그 가격대가 로스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무너져서 여기를 깨려고 이제 위침을 달고 이렇게 내려온다. 목표가를 못 가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매도입니다. 아니면 자동 매도를 걸어 놓던가. 그죠? 근데 일단 내가 목표가가 예를 들어 여기야. 선정을 해놨어요. 보수적으로 저렇게 해놨어요. 근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야. 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야. 버팁니다. 버티고 목표가까지 가면 다 버리든 3분의 1을 버리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 목표가까지 보든지. 그죠? 예를 들어 그 다음 목표가가 여기라고 치면 여기서는 올매도를 한다. 11,500 얼마야?
11,500원인가? 하여튼 11,583원인가? 거기를 올 매도를 한다.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라고 따졌을 때 그냥 가상으로 따지면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올라가면 다행이야. 그냥 여기까지라도 올라가면 다행이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제일 좋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22평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다가 분위기 좋았는데 너무 위로 그랬네요. 예, 뭐 저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잡아서 가는데 내 목표가는 여기인데 잘 가다가 조금을 남겨놓고 계속 무너지네. 계속 무너지네. 계속 무너지네. 이렇게 무너져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방송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예, 내가 선정한 목표가까지 가면 좋은데 만약에 거기를 못 가고 조금 남겨놓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는 거의 근처 갔을 때 그냥 버리는데 버리고 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한 3-4% 정도 됐다 그러면 버리고 예를 들어 내가 뭐 계산하기 좋게 한 100주를 샀다 그러면 10개 버리고 20개 30개 40개 그리고 올매도 이렇게 버립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깨작 하다가 내려가고 내가 생각한 거는 11,280원인데 거기까지 못 갔어. 딱 여기까지만 갔어요. 그리고 자꾸 이게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그럼 능사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쨌거나 내 본전이 예를 들어 이평선에서 매매를 했으니까 8,466원까지 이게 이렇게 무너져서 침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럼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능사냐?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이럴 때는 봉이 반 이상 내가 생각한 11,614원까지 안 갔는데 조금을 남겨놓고 무너져서 나 아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아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무너져서 내가 올라갔던 거에 봉도 반이고 침도 반이에요. 결국은 뭐죠? 결국은 오늘 내가 잡은 데에서 반은 내려왔네. 반은. 근데 대충 가격으로 따지면 한 뭐 9,344원 내려왔어요. 그럼 이 정도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갔다가 목표가는 여기인데 거기까지 못 가고 내려왔다가 9,344원에서 깨작 거리다가 목표가를 굳이 가는 경우 있어요. 심지어 2차 목표가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뭐야? 가능해요. 가능한데 가능하더라도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갔으니까 가네. 반 정도 무너졌는데 목표가까지 가네.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지금 끝까지 올라가기 전에 여기 11,235원까지 안 가고 요 근처에서 깨작 19%에서 내 목표가는 28%인데 상한가를 목표로 가는데 22%에서 깨작거리다가 안 가. 한 4-5% 남았는데 안 가네.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한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9,753원에서 잡았어요. 쭉 올라갔다가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목표가를 3-4% 여기까지 못 가고 무너지고 침이 이렇게까지 됐다. 그래서 똑바로 그래야지. 이 봉도 반이고 상승한 것도 반이고 올라갔다가 무너진 것도 반이야. 그러면 애매한데 오늘 상승한 거에 반 정도가 딱 9,433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냐. 저 같으면 이럴 때 매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물론 8,753원 내가 매수한 가격 8,753원까지 기다렸다가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여기서 매도를 해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죠. 그죠? 뭐 1원도 손해 안 볼 수 있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주식 매매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럴 바에는 이게 어떤 어지간한 유튜브들 봐도 그렇고 그 세력차트 연구소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새끼가 그래도 근거를 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라갔다가 목표가를 조금 냅두고 무너지기 시작해서 물론 목표가를 선정하는 정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230원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가까지 못 갔어. 무너져. 9,434원 정도 내려왔을 때는 이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물론 올라갔다가 목표가를 못 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10번 중에 한 2번 정도 올라가는 경우 있다고 쳐도 그래도 20%잖아요. 우리는 20%에 목숨을 걸지 말고 80% 갔다가 이 정도 무너지면 열의 8은 무너지는구나. 내가 손해를 볼 확률이 크구나. 아니면 본전에 그동안의 수익을 다 먹지도 못하고 본전으로 나올 확률이 크구나. 그럼 요 반이라도 건지자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수익이라도 건지자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무너지면은 요만큼의 수익이라도 그러니까 요만큼의 수익이라도 요 몇 프로죠? 한 7%? 7.94. 요 정도라도 수익을 남기고 빨리 다른 종목을 잡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매매를 하는 전제 조건으로 봤을 때, 가정을 했을 때 22평선 돌파 매매가 요즘, 그러니까 어제 오늘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금요일 거로 일단 볼게요. 그러면 상한가 간 삼육제약 22평선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더 밑에였는데 얘가 지금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걸 겁니다. 예,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어쨌거나 22평선은 여기에요. 돌파 매매 맞죠? 22평선 6,532원을 돌파하는 매매 맞죠? 22평선 돌파 매매.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오늘이 아니라 금요일 날. 그러면 120선이 위에 있든 밑에 있든 관계없이 22평선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평선 매매는 원래 그래요. 근데 이게 절대값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 이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왕 금요일날 22평선 돌파 매매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봉이 목표가까지 가기 전에 반 이상 무너지면 버리라는 얘기도 했던 거고요. 연관돼 있는 상황 과정에서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오늘 금요일날 22평선 매매가 좋았다고 해서 그럼 월요일도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예. 금요일날은 또 다른 섹터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고점 돌파 매매가 좋을 수도 있고 각초령 자리가 좋을 수도 있고 똑같이 22평선 돌파 매매가 좋을 수도 있고 의외로 122평선 돌파 매매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지수를 봐서는 22평선 돌파 매매도 좋아 보이니까 제가 22평선 돌파 매매라는 게 어떤 거라도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목표가까지 못 가고 아슬아슬하게 못 가고 내려왔을 때는 이 남아있는 수익을 다 무너질 때까지 버티지 말고 그나마 요 반이라도 이만큼 갔다가 목표가가 여기라면 예를 들어 나는 여기서 잡았고 그러면 22평선 돌파하면 여기서 딱 11,071원에 잡았다. 쭉 가서 이제 한 4, 5%만 올라가면 목표가 하나 그랬는데 무너지면 이 정도에서 그냥 매도를 하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익이 이렇게 돼서 얼추 이거 반 내가 잡은 거 반이라고 치면 이거를 올라갔다가 이렇게까지 다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요 정도에서 16,075원에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22평선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매매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잊어먹었을까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고 22평선과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매매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22평선 돌파 매매를 했을 때 금요일날 같은 경우가 먹을 게 많아요. 그러면 22평선 돌파 매매가 좋은 날 오늘 22평선 돌파 매매가 좋아 보이네. 이렇게 빨리 눈치를 챈 사람은 수익을 낼 확률이 많다 적다?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가방끈 긴 사람보다 눈치 빠른 사람이 이 주식을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삼익제약 22평선 돌파 매매 맞죠? 예, 상한가 갔어요. 그죠? 그다음에 한울 반도체 얘는 연상이니까 제끼고요. 다스코 22평선 어디죠? 여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22평선 돌파 매매 얘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워버리고 CG 메드텍 얘도 얘는 22평선 돌파 매매가 이렇게 안 됐어. 이렇게 안 되고 점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거 22평선 돌파 매매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것도 22평선 돌파 매매가 맞아요. 22평선 돌파 매매는 22평선 돌파 매매 밑에서 지나가든
점프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점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시작점이 22평선 돌파 매매 밑에서 시작을 해서 위에서 끝나면 22평선 돌파 매매는 해볼 만한 겁니다. 이게 지나가든 뭐 예를 들어서 갭상승을 크게 해서 가든 갭상승을 많이 해서 가든 점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예. 점으로 가면 우리가 잡을 새가 없겠죠. 말 그대로 점상으로 간 거니까. 이것도 잡을 새가 없어서 그렇지 22평선 돌파 매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2평선 돌파 매매로 점상이 하나 갔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점상으로 갔네. 근데 얘가 시즈 매드택이야. 이거 왜 안 떠? 근데 제약 바이오주 개념으로 섹터로 갔느냐? 아니면 뭐 UNI와 에리스 모터스와의 연계 관계로 갔느냐? 아니면 마스크 관련주로 갔느냐? 아니면 뭐 미세먼지 관련으로 갔느냐? 다 따져봤는데 22평선 돌파 매매가 오늘 컨셉인 것 같다. 그 다른 종목을 봤어. 이 새끼 가. 삼맥제약도 가. 하늘 얘는 연상이니까 아니고 JNTC도 22평선 돌파 매매가 맞죠? 22평선 돌파 매매가 밑에서 시작해서 위에까지 지나가는 거 맞죠? 예, 가. 근데 이런 경우는 목표가가 여기가 아니라 원래는 목표가가 이쯤 잡으면 됩니다. 15%. 재수가 좋아서 돌파를 한 거지. 보통은 이런 데서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재수가 좋아서 여기까지 그 테마를 탔기 때문에 22평선 돌파 매매라는 테마를 탔기 때문에 끝까지 간 겁니다. 드문 경우고요. 형제아인 씨도 이거는 이제 22평선보다 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22평선 돌파 매매가 아니라 22평선 지지 상승 매매. 22평선에서의 힘을 받아서 여기서 아이고, 너무 짧아서 안 그려지네요. 2547원에서의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간 거니까 이 돌파하는 것과 이렇게 올라가는 힘을 받고 올라오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거는 20지지 상승, 20지지 상승, 22평선 돌파 매매 다른 겁니다. 지지 상승과 돌파 매매는 다른 거예요. 지지 상승은 얘보다 위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돌파 매매는 이 선보다 밑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22평선 밑에서 간다. 122평선 돌파 매매. 22평선 돌파 매매. 22평선 밑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22평선 돌파 매매. 그죠? 예. 20선 돌파하면 20선 돌파 매매. 120선을 돌파하면 122평선 돌파 매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삼성 같네요. 오이씨. 얘는 작기고요. 보혜양조도 그 전날 목요일 날 22평선 돌파 매매를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이건 아슬아슬하네. 이건 제끼고. 얘도 22평선 여기죠? 돌파 매매 맞죠? 그러면 CP 시스템 하나. 지금 상한가 간 종목만 봅시다. CP 시스템 하나. 얘는 제끼고 얘도 아니고요. 둘 여기까지죠. 네, 운이 좋아서 상을 간 거고 둘. 얘도 점상인데 22편 돌파하면 맞다고 그랬죠. 지나가든 점으로 가든 셋, 넷. 얘는 연상이니까 제끼고 다섯 종목이 22평선 돌파하면 올라갔어요. 그러면 테마로 이거를 한두 종목 5개 중에 다른 건 제끼고 이런 거 쩌리 애들 그러니까 22평선 돌파 매매인데 상한가를 안 간 종목들도 많겠죠. 얘는 아슬아슬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상한가 간 종목만 5개지 얘도 22평 돌파 매매 맞죠. 얘 이름 뭐죠? 경동인베스트. 얘도 상한가를 못 갔을 뿐이지 22평 돌파 매매 맞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냐. 얘도 22평 돌파 매매가 맞아요. 순진하게 그러면 얘도 목표가는 원래 1,465원. 하락하는 120이니까 목표가를 여기로 보는 게 맞는데 테마를 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저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간 겁니다. 테마를 타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아까우니까 놓치지 말라고 22평선 돌파 매매가 테마를 탄 날은 상한가 종목 5개가 그런 종목이고 15% 20%간 종목들도 그런 종목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놓치지 말라는 개념으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하늘엔 제주 얘는 경우가 다르고요. 나노캠텍 얘도 22평선 돌파 매매가 사실은 맞죠. 8%대 돌파를 했으니까 보통 이런 거는 10% 이내 10에서 한 10%, 11%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뭐 12, 3% 정도 목표가인 애들은 어떻게 가느냐? 2배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2배를.
이렇게 올라온 거에 2배. 그러니까 이게 5%, 아니 이게 10%, 그럼 여기도 10% 이상. 이게 9%, 그럼 여기도 9% 이상. 이게 12%, 그럼 여기도 12%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많이 해봐야겠지만 20% 가까이 목표가가 찍혔을 때는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상한가를 가든가 재수가 좋아서 상한가를 가는 거니까 상한가를 노릴 게 아니라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내가 목표가를 정했는데 이게 한 10% 정도 내외야. 뭐 9%라든가 10%, 11%, 12% 이런 거야. 그러면 보통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맞지만 테마를 탔을 때는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2배를 넘게 갑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원래 10%였는데 20% 이상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목표가가 11%였으면 22% 이상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 어디 지하실에서 올라온다. 막 15%, 20% 밑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띵띵띵띵 올라오는 에너지 다 끝나요. 그럼 이거는 돌파가 아니라 여기 자체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 밑에서 20% 가까이 밑에서 올라올 때는 여기가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22평선이 122평선이 됐건 22평선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내가 설정한 목표가가 뭐 3,426원인데 저 20%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매물대가 여기가 굉장히 강한데 오늘 시작점이 20% 밑에다, 뭐 15% 밑에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한 10% 정도 밑에야. 그러면 운이 조금 좋으면 여기, 운이 정말 좋으면 테마를 타거나 오늘 내가 잡은 종목, 나노캠텍이라는 종목이나 다른 종목을 잡았을 때 얘가 바이오나 반도체나 아니면 그런 섹터적인 테마가 아니라 오늘은 22평선 돌파 매매가 잘 나가는 날이래. 이렇게 그 주식 차트적인 테마를 탔을 때는 돌파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2배 이상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서 곽철용 자리 했을 때 설명 많이 했었죠. 바로 밑에서 한 3, 4% 밑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빵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18에서 22% 이상. 보통 상한가도 자주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목표가가 어딘가 있을 때 내가 시작점이 20% 정도 밑에냐, 10% 정도 밑에냐, 바로 밑에냐에 따라서 추가하는 것이 여기가 끝날 수도 있고 2배를 갈 수도 있고 18에서 22% 이상 갈 때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예. 목표가를 바로 밑에까지 갔다가 쭉 내려와서 내가 설정한 목표가까지는 못 갔지만 오늘 상승의 반 이상이 내려왔다. 그럴 때는 여기서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다시 안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절대라는 거는 뭐 없어요. 절대 못 올라가 뭐 내 손에 장을 지는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내려왔다가 여기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에는 한 10에서 20% 정도뿐이 확률이 없으니까 나머지 80% 쪽에 확률을 두고 이거 무너질 확률이 80%구나 이렇게 두고 염두하고 4,149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승한 거에 반 이상 무너지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정했을 때 20% 정도 밑에서 출발을 했느냐 10% 정도 밑에서 출발했느냐 그럼 돌파까지 바라봐야 돼. 테마를 내가 잘 잡았을 때 뭐 주식 차트적인 테마든 섹터적인 테마든 아니면 뭐 곽철용 자리 뭐 아니면 고점 돌파 전고점 돌파 이렇게 테마를 탔을 때 내가 잘 잡은 거든 우연히 그렇게 잘 잡는 경우도 많거든요. 계속 이 되는가 싶은 정도 되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의도 안 하게 나는 이걸 잡았는데 오늘 우연히 바이오 애들을 많이 잡았네. 근데 오늘 다 바이오가 테마야. 오늘 전고점 돌파 애들을 많이 잡았는데 오늘 전고점 돌파가 테마였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추구를 하다 보면. 근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오늘은 이거 했다가 내일은 저거 했다가 애싸 오늘 나 어제 술 많이 먹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오늘은 무조건 전고점 돌파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곽철용 자리 하고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22평 돌파 매매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이 마냥 오늘 세 종목 했는데 두 종목이 바이오네. 근데 오늘 바이오들이 많이 갔네. 오늘 네 종목 정도 잡았는데 그 중에 세 종목이 전고점 돌파였네. 오늘 전고점 돌파가 좋았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운이 좋아서 세 종목이나 전고점 돌파를 했네. 이게 알고 잡는 게 아닌데도 계속 뭔가 되는 쪽으로 추구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날의 테마를 관역을 명중시키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귀가 이렇게 길게 달린 이런 동물을 사냥을 하는데 토끼를 잡을 확률이 커요. 근데 귀가 크든 귀가 동그랗든 귀가 세모든 귀가 없든 아무나 다 쏴.
그러면 내가 사냥을 한다고 해도 토끼를 잡을 확률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나는 오로지 귀가 이렇게 긴 애만 토끼 정도 한 4kg, 5kg 정도 되는 그 크기에 귀가 서 있는 놈만 나는 쏴. 나머지 멧돼지, 뭐 고라니, 사슴, 노루 이런 거는 오소리 이런 거 쏘지도 않고 그냥 저 아무거나 막 갈겨. 그러면은 토끼만 잡을 확률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끼만 잡는 컨셉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토끼를 많이 잡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섹터를 잘 잡는 식으로 컨셉을 잡고 매매를 하면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을 많이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바이오가 됐건 AI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정고점 돌파가 됐건 22평도 돌파 매매가 됐건 122평도 돌파가 매매가 됐건 그날의 테마를 잡을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정고점 돌파,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뭐 곽철용 자리 이렇게 하는 거는 늘지가 않아요. 주식도 늘지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우상향으로서의 이 그날의 그 상승세를 탄 테마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확률이 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비슷하든가 엉망이든가 아니면 아예 내려가든가 뭐 이런 대부분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감정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메커니즘 또 시스템 안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방송한 내용대로 저 어느 목표가를 정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올라가는지를 잘 구분을 하시고요. 예, 바로 밑에서 가는지 10% 밑에서 가는지 아니면 테마를 탄 걸로 확인이 될지 저 밑에서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걸 잡던지 아니면 상승한 거에 목표가를 못 갔지만 반 이상 무너졌을 때는 애주가나면 버린다는 요런 거를 시스템화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거 수익을 내실 확률이 커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무더위에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어저께 더위 때문에 한번 길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예, 진짜로. 그래갖고 쓰러졌으면 제가 이 방송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